무효갑니다. 무효.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구표가 없다. 추인 한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자, 그래서 2번이 나오죠. 매도인이 통정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추인 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떼야지.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가 된다 하면 X죠. 이 계약은 통정허위 매매 계약을 말해. 소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무효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전용하기로 약정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지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무효 등기 유용도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걸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이렇게 하죠. X 소급표 없어요. 다 소급에 관한 지문이고 4번 가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불공정 무효 무효행위 전환법리 적용된다. 아까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취소됐죠. 그러면 취소 효과 무효지. 그러니까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7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알고 추인하세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통정이 아닌 진짜 매매 그때 이제 추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소급 유효가 된다. 무권리자 본인 추인, 무권대리 본인 추인 그대로 갖다 쓴다. 소급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표 있고 구별하셔야 돼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도 소급표 있고 구별하셔야 돼요.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저 나머지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있을 거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는 무효되지 않는다. 유효. 너만 무효 나는 유효. 일부 무효 법리. 이 일부 무효 법리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배제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안중에도 왜 넣느냐? 다른 시험에 떠서 그냥 맨 마지막에 박아놨어. 참조하라고. 토지거래허가.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잘 봐요. 1번. 의리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전이에요. 지금 허가 전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이 없죠. 채무도 없죠. 채무 불이행도 없죠. 채무 불이행 효과도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전 유동적 무니까 소수로가 없다가 굉장히 많아. 없다. 한번 세어봐. 몇 개가 없는지. 2번. 갑이 을의 협력 청구에 응하지 않아요. 협력 채무 불이행. 을은 갑의 협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자,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할 수는 없다. 3번. 계약이 현재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갑한테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역시 없다. 계약금 돌려받으면 안 돼. 갑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해야 되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자, 4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야. 자, 머리 써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동시이행에 관한 지문. 그러면 협력 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거절할 수는 아니다. 아니니까 없다.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데 동시행관계 아닌 선이행 채무니까 들어오면 먼저 무조건 가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나 못 가. 거절할 수는 없다. 5번.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 그런데 갑을 병 새로 나왔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허가받아 병 명의로 갑병 다이렉트 이전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격려됐죠. 이 등기는 무효. 지문은 길지만 토지거래허가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뜨면 병등기 무효. 그 다음 6번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 병은 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중간 생략 등기 관련 채권 없어요. 그래서 주세요. 협력 청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몰라도 직접 떴잖아. 직접 뜨면 없다야. 99% 진짜예요. 그렇게 찍어도 아무 이상 없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허가 이쪽에 나오면 무조건 무효. 없다. 소수는 없다. 자, 7번. 매매가 의뢰, 사기 또는 착오로 체결. 갑은 허가 신청 전에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사기 강박,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데도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 강박,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긍정으로. 자, 8번. 을은 허가 조건으로 갑에게 주세요 할 수 없다. 채권 없으니까. 9번. 허가 떨어졌네요. 지정 해제됐네요.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네요. 확정, 유효, 사유 세 가지. 그 다음 확정, 무효, 사유. 불허가 처분, 확정, 무효. 그 다음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이행에 대한 거절 의사를 쌍방이 서로서로 명백히 표시. 서로서로 허가 받으러 안 가겠다는 거지. 허가가 나올 일이 없지. 확정, 무효. 12번. 이 매매가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 불정, 불정, 무죠. 확정만 붙이면 돼. 확정, 무효. 기해무, 불정무, 불정무. 불능이든 불성취든 불정무. 그래서 확정, 무효, 사유 3개 봤어. 자, 취소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야. 1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장난쳐.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고. X. 이놈은 계속 X지문으로 나와. 옳은 지문으로 안 나와. 계속 정답 지문. 올해도 이놈이 정답 지문에서 다른 시험에 장난쳤지. 반드시 외워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무 때나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아무 때나 아버지는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다. 장난치니까. 2번.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첫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 아니죠.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 취소. 법률행위 동네 무효, 법률행위 동네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되니까 절대적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더. 선의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누가 이겨요? 제한능자 이기죠. 취소로 들이대버리니까.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이라도. 갑이 이기니까. 이것까지 나와. 이것까지. 응용지문이죠.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했네요. 법정 추인 아니다. 그렇지. 상대방이 행동했네.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네. 법정 추인 아니다. 그 다음 4번.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취득한 지 권리를 양도했네요. 법정 추인 아니다. 그렇지.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으니까 법정 추인은 아니다.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고. 5번.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가지죠.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불확정 상태. 유동적 유효죠. 그래서 이 네 놈 무권 대리인,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불확정 상태. 유동적 상태. 6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뭔가를 했으면 뒷놈은 못해요. 자연스럽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추인이죠. 취소해서 추인. 따라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취소 못한다.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그렇지. 7번.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단독으로 5살짜리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혼자서 5살짜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은 안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해야 돼. 그래서 취소로 나왔는지 추인으로 나왔는지 잘 봐야 돼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추인은 안 돼. 성년이 된 후 추인은 가능하거든요. 자, 8번.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이 보호해주죠. 따라서 받은 것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죠. 제한능력 특칙. 너는 현존이익만 반환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반환, 상환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9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그래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말로 하든지 행동해야 이미 추인 법정 추인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이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긋나는 게 1번이지. 법정 대리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추인해요. 언제든지. 하지만 니들은 원인이 소멸한 후, 어른이 된 후에, 벗어난 후에. 이거보다는 1번이 훨씬 잘 나와요. 10번. 자, 이제 법정 추인 법조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어른이 된 후 이 달지 않고 다음에 6가지 행동을 하면 취소권자가 행동했네요. 아무런 이보리 없이. 그럼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행동한 것만 파악하면 돼.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았구나. 취소권자 이행 청구 했구나. 취소권자가 지 권리를 딴 놈한테 양도했구나.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하거나 받았구나.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하거나 받았구나. 취소권자가 경계 계약을 했구나.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뭔가 했으면 법정 추인, 상대방이 했으면 법정 추인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1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취소권자 법조문. 제한력자 취소권 있습니다.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놈 취소권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취소권 있습니다. 승계인, 매수인이든 상속인이든 취소권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에 관한 법조문. 취소 효과죠. 이놈은 원래 앞에 배치될 건데 왜 12번에 빼놨느냐. 작년 지문이라 그래. 작년 32회라. 하지만 중요하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 무효. 취소 상대방. 이것도 작년 지문이야. 그래서 뒤로 뺀 거야.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물론 법조문이 나왔지만 같은 동네요. 을한테 해야지. 병한테 취소하는 건 아니다. 전득자 양수인에게 하는 거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지계약 상대방.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이다. 병 X. 일부 취소 사유가 있네요. 원래 전부 취소가 원칙. 하지만 이놈만 나와. 일부 취소했는 경우 그 일부만 소수로 가요. 취소할 수 있다. 전부 취소는 원칙, 예외죠. 가분적 일부 특정될 수 있어.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기 싫어요. 이 말을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싶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돼. 나머지는 취소하지 마세요. 그 일부만 취소하세요. 할 수 있다. 일부 취소. 그 다음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15분에 뺐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 3을 확인하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이걸 꼭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장난치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야 합니다. 자, 조건이 이미 성취, 기성, 기해, 무. 그러면 해제가 아닌 정지라 만나면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 유효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안 붙였다는 얘기는 보통 계약을 말해요. 바로 효력 발생하는 유효. 그래서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뭐다? 유효.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문 해결해. 기해무. 그런데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가 없구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불능이구나. 불정무. 그런데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나 무효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불정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3번. 판사의 조건이 붙어있네요. 불법 조건이죠.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됩니다. 전부 무효. 조건만 무효가 된다. 무조건 X지문.
그 다음 조건 성취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비소급이죠. 성취한 때로부터 정지조건 효력이 생길 거고 해제조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는 점. 장난쳐요 앞뒤를. 6번 하지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당사자는 소급표 먹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원칙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표 할 수 있다. 7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미정인은 다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도 다 할 수 있다. 미정한 동안에 다 할 수 있다. 항상 없다만 장난쳐. 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까지. 본다로도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치고 추정을 본다로 장난치니까 기한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자, 단독행위는 취소, 해제, 상대 다 두 글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따라서 상대방한테 불리하니까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원칙. 하지만 상대방이 부처 동의해줬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엄청 좋은 채무 면제 같은 거 그런 건 단독행위임에도 조건 붙일 수 있다. 동의 또는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원칙이 더 잘 나와요. 원칙.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자, 10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가 있죠.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 자,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잘 몰라. 그러면 둘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형성권적 상실특약 추정. 정지조건부 X. 형성권적 상실특약. 11번.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든 너 떨어지든 무조건 채무이행. 아파트 줄게. 이거 조건부 아니에요. 기한부. 지문 하나. 두 번째. 이 지문이지.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정 사실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이행 기한으로 정했으니까 떨어져도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도 아파트 줘야 될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내야 돼. 긍정으로. 12번 입증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 먹으려는 의리, 적극적 사실. 저 시험 합격했어요.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 적극적 사실 입증. 맞는 지문. 조건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라. 그럼 무조건 X지문이야. 불자가 들어가면 X지문이 돼요. 항상 적극적 사실 입증해라. 맞는 지문. 13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가방 100만 원 할인 사건, 할부 사건.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대금, 가방값, 전부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이유 100만 원 들어왔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정지 조건부라는 거. 이걸 해제 조건부로 장난쳐요. 정지 조건부. 따라서 아직 가방값 100만 원이 완납되기 전이라면 매도인 갑녀가 가방 소유권 보유. 그래서 가방값이 들어와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니까 점점점 가방값 들어와서 우상향 정지조건부. 14번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해야지 마라. 15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조건분지 기한분지. 자, 임차인에게 매도 팔지 말지는 팔아봐야 알지. 불확실이니까 기한이 아닌 조건부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지 뭐 팔아봐야 알지. 불확실. 제가 15개는 어느 파트도 안 넘겼어. 마지막이 15번이야. 15개 추렸어. 3배수죠? 5, 3, 15. 여기 있는 것만큼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어. 자, 이제 물권법. 물권법은 절반씩만 할 거예요. 10번 있죠? 그렇게 해야 가. 남은 시간. 뒤는 읽어봐요. 앞은 반드시 해야 되고. 물권 정권.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외 의리, 건물 신축. 권한 없이 신축이니까 무단 신축 사례 문제, 물청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1번.
자, 갑, 소유, 토지 이렇게 그리시고, 을, 건물 그리시고, 만약 무단취득자 을이 정이라는 놈한테 이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이놈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저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직도 헷갈려. 아직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얘 등기 안에서 소유자는 아니죠. 하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퇴할 수 있다. 두 번째 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가장 중요하죠, 이놈이. 2번.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소유자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지. 3번.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 넘겨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있다. 소유권 침해됐으니까. 4번. 만약 정이라는 놈이 이 토지 소유권 이전, 그 왼쪽에서 갑이 정한테 토지 팔았죠. 저 팔아제낀 갑은 무단식자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 있다 X지 뭐냐. 이유 팔아제껴서 너 소유권이 없구나.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5번. 만약 무단식자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건물을 임대, 토지 소유자 갑은 이 임차인 병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는 을한테 하고 세입자한테는 보내는 퇴거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하려면 세입자는 보내야 돼요. 세입자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지. 세입자가 어떻게 주인 건물을 철거해. 하지만 퇴거 청구할 수는 있다. 퇴! 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퇴죠. 6번. 어마어마하죠. 이 사례 문제 때문에 한 거야. 원래 6번이 2번으로 가야 돼. 그 중요도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해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 매수, 을이 갑으로부터 샀죠. 갑이 을한테 팔았죠. 자, 매수인 을이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 안 하고 인도 받았지만 등기 안 해요. 자, 그런데 다시 을이 병한테 전매하고 또 인도해줘. 병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말 없어도 안 한 거예요. 여전히 법적 소유자는 갑이죠. 을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 못해요. 법적 소유자는 갑. 그러니까 갑이 들이대는 거지. 을 또는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무조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고 했어. 팔아 제낀 놈이 아직 등기 안 받아서 법적 소유권 없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남한을 거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절대 맨 왼쪽 놈, 사람이 새 놈 나와요. 사람이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어.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아. 을병은 절대 인도만 받지 등기를 안 해. 얘도 인도만 받아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해. 지문이 안 나와. 왜? 얘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거요. 자, 법적 소유자 얘 맞아. 하지만 갑은 절대 매수인 을이든 승계인 병이든 절대 소유권의 물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유 몰라도 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절대 갑이 돌려달라고 권리 주지 않죠. 팔아줬겠는데. 엄청 중요해. 그래서 갑을병 사례가 나오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물청 사례 나오고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사례 나오고 중간생략 등기 나온다고. 갑을병,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굉장히. 등기청구권, 등기 파트에서 제가 여기다 못 넣은 것 뿐이에요. 이제 거기서 공부해서 같이 해결하면 돼요. 자, 7번.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인정된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한 순간 그대로 소멸해버리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안 돼. 점유권으로 가. 8번. 지역권 저당권은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되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전통적으로 잘 나와요. 9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놈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고마워라.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죠. 따라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없다. 소유권 X, 물청 X야.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놈, 전 소유자. 그 다음에 이놈,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놈 올해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
작년에는 소유권 상실한 놈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놈이 나와 9번이. 그래도 밀렸지. 저기가 워낙 또 중요하니까. 10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 이게 작년 지문이야. 그래도 워낙 중요하게 또 넣어줬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X 물청 X예요. 그래서 9번 10번은 동네가 같다. 소유권이 없어. 전소유자 상실한 놈.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양수.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게 물청은 할 수 없다. 중심 꽉 잡으면 이쪽은 난이도 상이니까 맞출 수 있어. 자, 물권변경 등기 186조 1번 이행 판결, 2번 점유 취득시효. 이거 법률행위 아니지만 등기해라.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등기해라. 빨리 넘겨. 이쪽은 쉬우니까. 현물분할 합의, 협의,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라. 협의 성립 조정. 조정도 협의도 있고 조정도 합의예요. 합의. 그래야 조정이 돼요. 다 등기해라. 187조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이때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신축 건물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4번 원인행위 매매가 무효취소 해제로 실효됐다면 을한테 넘어간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187조 법정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벌어진 현상. 187조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당연 소멸. 전세권에서 기간이 만료했네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소멸했네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사망하고 똑같아.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187조 등기 필요 없죠. 호운동 법률 규정이죠. 법이 제한물권 필요 없으니까 너 소멸해.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바로 소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 나오면 187조 구분소유권 취득 공용부 물권의 득 실변경 지분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묘 분묘 묘가 나오면 묘는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지. 자, 등기 중간생략등 언제나 중요하죠. 중간생략들을 맨 앞에 내놨어요. 갑을병 순차 매매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네요. 1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설령 3자 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병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 돼. 범죄 흔적 박히면 유효. 박히면 3자 합의 없어도 유효야. 이걸 장난칩니다. 병명으로 등기 격려된 경우 3자 간 합의가 없었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장난쳤잖아. 제가 계속. 우리 기출이 반드시 박히면 효력이 있다야. 3자 합의 필요 없어요. 박히면 유효. 박히면 박혔어. 병명으로 등기 격려됐죠. 박혔어. 박히면 설사 3자 간 합의 없어도 소수로는 박히면 유효.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다. 2번 엄청 잘 나오죠. 올해 다른 시험 정답 지문.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여전히 갑 나한테 등기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등기청은 소멸하지 않아. 자, 3번 등기청 양도. 을이 갑에 대한 지 등기청구권을 오른쪽 놈 병한테 양도하고 이를 왼쪽 놈 갑에게 통지한 사실만으로 병이 직접 갑에게 전화 받았죠?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모르겠으면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하지만 저기 중간에 합의 있죠? 문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유일하게 직접 잇따로 끝나는 게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같은 동네 성질상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되는 게 아니라 이 등기 청구권 양도에는 갑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채무자는 갑을 말해요. 다른 시험 기출지문 그냥 박아서 채무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채무자는 누구? 맨 왼쪽 놈 갑이야. 갑. 그래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하려면 반드시 갑이 동의해줘야 양도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거지. 양도하고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양도가 되지 않아.
양도가 안 되니까 병원 가백에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 없다. 그래서 4번, 3번은 같은 동네 같이 하셔야 돼.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떴죠? 그러면 소설어가 무 없다로 끝나야 돼. 무효로 끝났지. 병등기 무효. 그 다음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재 떴죠? 그러면 소설어가 없다야 없다. 아무런 채권 주지 않아요. 등기 박아도 무예요. 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7번은 쉽죠. 갑은 을에 매매대금 미지급이 있다면 병! 나 아직 돈 못 받았어. 등기 못 줘.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못 받았으면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동시에 항변권이죠. 자, 등기.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1번에다 넣어놨죠. 1번에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1번에 넣었다는 얘기는. 지가 점유하던 병한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던 절대로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인 을 명의 등기가 된 후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밝혀졌죠.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외워요. 말소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가 있으면 이거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 소멸시효 안 걸려요. 3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 신축과 양도인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직접 자기 앞으로 양수인이 보존 등기한 거야? 너 왜 보존 등기했어?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얘 보존 등기 유효. 왜? 왜 유효야? 양수가 뭐예요? 매매. 갑으로부터 을이 샀죠? 그러니까 양수했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을 보존 등기 법 위반했지만 유효 실체관계 부합. 4번 말소 등기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말소는 불법 말소를 말이에요. 불법 말소. 지문 박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등기 명의인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 소유자로 추정된다. 즉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모든 3자에게 소유자 추정이 미칩니다. 6번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7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 등기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8번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효력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소급하지 않아요. 본등기 한때 그때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아요. 본등기 한때. 자, 점유권 갑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네요. 선, 자는 현존익 이렇게 연결돼야지. 자, 괄호 소유권 있다. 믿고 본권 있다. 믿었네. 선이. 그 본권이 소유권이네. 자주. 너는 선자구나. 선자니까 멸실된 경우 현존익 배상만 하면 된다. 선자. 하지만 2번 악타는 손해 전부. 선자는 현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악이 점유자 손해 전부. 또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 빨리 타주로 읽으시고 타주는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가 뜬 순간 무조건 손해 전부.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냐. 어마어마하게 장난치죠. 1번, 2번이 10번 나왔어요. 10번. 그러니까 제가 넘버 1, 2에 꼽아놨지. 점유권에서. 선자는 현존익, 악타는 손해 전부. 특히 타주 장난쳐요. 선이라면 현존익 이렇게. 아니야. 중심 잡아요. 타주는 무조건 너는 손해 전부야. 3번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 과실을 취득하니까 돌려줄 의무 없다. 너 먹어. 안 돌려줘도 돼. 그래서 선의점유가 나온 순간 절대로 과실이 나오면, 차임이 나오면 돌려줄 의무는 없다. 너 먹어. 너 먹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다. 절대 안 돌려줍니다. 4번. 악의점유자가 지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네.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악의점유자라도 지 잘못으로 수취 못해야 돼. 그때 대가 보상. 그런데 지 잘못이 없죠. 또는 잘못과 과실 없이 이렇게 나와요. 한자 넣어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대가 보상할 필요 없다. 맞는 지문 장난칩니다. 5번.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은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주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죠? 점유자가 같은 종시, 지읒 여전히 자주 추정 깨지지 않아, 번복되지 않아,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 6번도 똑같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점유자는 항상 패소하죠. 괜찮아. 자주 추정 깨지지 않아. 여전히 자주야. 번복되지 않아.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 똑같아. 5번, 6번 동네가. 점유자는 항상 주장한 거 인정 안 되고 소송 제기하면 집니다. 괜찮아. 너 자주야. 그러면 맞는 지문. 타주로 전환된다. 깨진다. X지문. 하지만 7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점유자는 집니다. 점유자 패소 확정. 그러면 이제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이제 이 점유자는 타주로 전환된다.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이유는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점유자가 하면 자주. 소유자가 자주 반대. 타주. 언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고요? 판결 확정 후부터. 여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소제기시로부터 X. 재판 끝난 때로부터 타주. 구별하시고. 8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이제는 선의가 아닌 악의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저기 자주타주 5번, 6번, 7번하고 8번하고 헷갈리지 마. 저기는 자주타주 동네, 여기는 선의 악의 동네예요. 선의 악의. 동네가 다르니까. 선의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제 더 이상 선이 아닌 악의점유자로 본다. 문제는 언제부터 악의로 보느냐. 판결 확정 후부터가 아니라 소제기한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선의점유자는 소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점유자로서 반환해야 돼요. 소제기 후 과실은 반환해라. 왜? 이때부터 악의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거기까지 나오죠. 잘은 안 나와. 어려워서. 일단 이게 엄청 나오죠. 이거 작년에 나와서 작년 정답지문이야. 근데 왜 제가 7번에 박았겠어? 워낙 잘 나오니까 벌써 5번째. 8번. 선의점유 했구나. 9번. 점유물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도둑놈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놈도 그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 투숙객도 비용은 받아낼 수 있다. 실비니까. 10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 하지 마라. 너 2천만 원 안 돌려도 되니까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쯤은 네가 감수해. 달라 하지 마. 엄청나게 나오죠. 나머지 꼭 읽어봐요. 나머지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자, 쉽니다. 시간이 됐어.